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살다가 가장 멍청한 짓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었고 왜 그때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었나. 그 후론 두고두고 후회를 하곤 했었는데요. 지금 그 얘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사귀었던 그 남자는 고등부 때부터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을 썸을 타다가 대학을 가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귀었어요. 동갑내기였어요. 남친이 되게 먼저 대시를 해왔었고 저를 더 적극적으로 사귀고 싶어 했어요. 그는 의대 지망생이었고 저는 간호사가 꿈이었어요. 원하는 대로 저는 간호대에 입학을 했고 남친은 의대에 진학을 했어요. 하지만 남친은 학비 때문에 몇 번의 휴학을 하곤 했습니다. 의대 다니기에는 남친의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휴학을 해서 과외 알바를 하면서 학비를 벌어야만 했어요. 제가 먼저 간호대를 졸업한 후에 성적도 좋아서 다행히도 대학병원에 바로 취업을 했어요. 남친은 그때까지도 의대 학비를 벌기 위해서 휴학을 하는 통에 제대로 의대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죠. 남친과도 사귄 지도 꽤 되어서 저는 남일 같지 않았어요. 남친의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비를 대줄 상황이 아닌 것을 알았어도 남친은 각오하고 의대 진학을 강행할 만큼 남친은 의사가 되기를 희망했어요. 그동안 사귀는 세월이 꽤 되었던 터라서 서로 커플 반지도 주고받을 만큼 우리는 미래에 대한 약속도 했어요. 남친 의사가 된 후에 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졌었죠. 사랑하는 남자친구였고 내 남친이 잘 되어야 저도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로 취업한 때부터 10원짜리 한 푼도 아껴가며 남친의 학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때로는 저희 부모님의 도움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사귀고 있는 남친이 의대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이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인사를 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남친은 저희 아버지에게 장인어른이라고 했고 저희 엄마에게는 장모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무도 저희가 나중에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의사사회를 보는 거라서 아깝지 않게 학비를 보태주시고 때로는 용돈도 주라고 저에게 전해주기도 하셨었죠. 남친은 그렇게 해서 의대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남친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선배들을 보니까 다들 열쇠고리를 몇 개씩을 차고 오는 부잣집의 처자들과 결혼을 해서 단번에 신분이 상승해버린 꼴들을 많이 본 모양이었어요. 당장에 전문의를 딴 후에 기업이가 되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돈이라면 지긋지긋한데 너랑 결혼을 해봤자 뻔한 게 아니냐? 우리 집도 가난한데 너네 집도 별반 다를 게 없잖아. 나한테 병원을 차려줄 수 있어?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내가 이제껏 그 오랜 세월을 네 공부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젠 병원까지 차려달라고? 그래서 헤어지자는 거니? 그랬더니 어이없는 말을 했어요. 그냥 냉정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왕 이렇게 내가 어렵게 의사가 되었는데 돈이 없어서 월급이나 받아가며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기는 죽어도 싫어. 나도 의사로서 성공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니? 너도 그동안 나를 위해서 학비 대준 것은 평생 잊지 않을게. 그리고 그 돈은 다 갚을 거야. 하지만 너랑은 결혼은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간호사인 주제에 의사인 남편 욕심이 나겠지만 너도 네 주제에 맞게 살아라. 나는 내 주제에 맞게 살 테니까. 네가 나한테 준 학비는 내가 넉넉히 이자를 쳐서 갚을 테니까 걱정 마라.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돌변할 수도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제가 이제까지 멍청하게 호구짓을 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죠. 너 참 무서운 애다. 내가 필요 없어지니까 가차없이 버리다니. 그래,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 갚는다는 각서를 공증받자. 저는 확실하게 계산해서 청구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에 놀라서 안 주려고 버티더라고요. 찌질이의 끝장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갈 때까지 가버린 사이라서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으름장을 놨더니 그 돈을 어디서 빌렸는지 모르겠으나 한꺼번에 돌려줬습니다. 얼른 받아먹고 나가 떨어지라고 하는 듯이 보였어요. 세상에 어쩜
저런 인간인 줄을 정말 몰랐었네요.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을 위해서 그동안 허송세월을 버는 것을 억울했지만 재수없이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액땜했다 셈치자고 저를 다독였어요. 그런 후 4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아주 잘 되어서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 일을 돕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동창 친구분을 우연히 회사에서 만나다가 저를 보시게 되었어요. 아버지 동창인 친구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꽤 업계에 알려진 유명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일 때문에 오며 가며 보시더니 넌지시 제게 아드님의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을 하셨어요. 요 녀석이 내 아들인데 공부밖에 몰라. 연애를 하지를 않네. 그래서 한번 만나주면 안 될까? 이래봬도 의사야. 의사라며 치가 떨렸지만 가만 보니 전 남친과 같은 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전 남친에 대한 복수심에 일부러 보란듯이 같은 의대를 나온 사람과 사귀어버리라고 맘을 먹었다가 한두 번을 만나다 보니 그새 정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분이 결혼을 하라고 등 떠미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고 알게 모르게 소문이 파다하게 났었죠. 시아버님이 의사가 될 아들을 위해서 미리 병원 건물을 건축 중이라서 함께할 의사를 모집 중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버지 회사 일이 바빠서 병원 일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고 병원장인 남편이 다 알아서 했어요. 어느 날 제가 병원 개업식을 목전에 두고 월급 의사로 뽑힌 후보 의사들에게 커피와 간단한 간식을 장만해서 불렀습니다.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장실에 들어선 그 후보 의사들을 보니까 정말 원수 같은 인간이 하나 거기에 끼어 있더라고요. 같은 의대 출신이었어도 남편이 선배였으니 저랑 결혼한 사실을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내 남편이 개원하는 병원 원장실에 떡하니 나타날 리가 없었죠.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자마자 분명히 간호사복을 입지도 않고 있는데 건방지게 그러더라고요. 선미, 너 여기서 근무하니? 뭐? 김석봉씨, 언제 봤다고 반말이세요? 라고 하면서 재수없이 여기서 상반떼기를 본다면서 제가 소리쳤더니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내가 전에 말했지? 키껏 의사를 만들어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지가 의사로 성공하겠다고 날 차버린 놈 말이야. 세상에 어쩌다 이런 대먹지도 않은 인간을 뽑았니? 저런 인간은 의사의 사명감도 없는 사람이지. 당장에 내보내. 그때서야 내가 병원장의 사모님이란 사실을 알게 된 전 남친이 얼굴에 새파랗게 질린 채로 어정쩡히 서 있다가 나와 눈도 못 마주치고 납작 엎드린 채로 고개도 못 들었어요. 눈치도 없이 알아서 나갈 것이지 나가지도 않고 엎드린 채로 비굴하게 있는 전 남친을 보고 남친이 그랬어요. 나가주세요, 김석봉씨. 그때서야 체념한 듯이 조용 나갔습니다. 저는 속이 다 후련하고 시원했습니다. 그 옛날에 나에게 주제에 맞게 살라고 했던 인간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내 남편의 병원에 기어 들어오다니 참 우습더라고요. 그동안 뭐하느라 척골하지까지 있는지 뻔해 보였어요. 아무리 골빈 돈 많은 집 여자라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겠죠. 한두 푼 나가는 돈이 아닐 텐데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달려들겠냐고요. 돈만 밝히는 무늬만 의사라고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난 처지인데 누가 함부로 달려들겠어요. 병원장 사모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파다하게 났으니 월급 의사로 살아가기도 참 힘들겠더라고요. 그 후론 제 눈앞에서 본 적이 없었네요. 아무튼 덕분에 좋은 남편 만났으니 더 잘된 셈이라서 저도 전생에 나쁜 짓은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